요즘 정말 핫하고 뜨고 있는 감성 여행지 동해 묵호를 가기 위해 이른 아침 청량리역에 나왔습니다. 동해 묵호 꽤 먼 거리지만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한데요. 묵호가 감성 여행의 성지가 된 여러 이유 중 감성 돋는 멋진 포인트와 코스도 많지만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강릉선 KTX가 묵호와 동해까지 연장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묵호까지 환승 없이 원스톱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작년에는 포항과 삼척 구간이 이어지면서 부산 부전역에서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청량리에서 묵호로 가는 KTX는 하루 5번 왕복 운행하고요. 저는 아침 7시 5분에 묵호행 첫 열차로 예약을 해서 돌아오는 건 묵호에서 마지막 열차 바로 전 열차인 19시 11분으로 예약을 했어요. 평소에 타던 KTX보다 널찍하고 좋은데요. 그리고 의자마다 휴대폰 무선 충전 장치도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폰으로만 촬영을 하다 보니 금방 배터리가 닳아서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보조 배터리 충전 좀 해둬야겠습니다. 그리고 묵호행 KTX 예약의 경우 묵호 혼자 여행이 워낙 핫한 데다 요즘 날씨도 너무 좋아서 딱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셔야 한다는 점. 드디어 출발입니다. 오랜만에 먼 길을 떠나는 기차 여행이기도 하고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라 설렘 가득입니다. KTX로 묵호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15분 정도이고요. 도착 예정 시간은 9시 20분입니다. 9시 20분이면 직장인들이 20분 지각한 출근 시간이니 이색적인 바닷가 마을 묵호 여행을 시작하기에 딱 좋은 시간인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꽤 이른 시간에 도착하기 때문에 여유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뚜벅이로 다녀야 하는데 초행길이기도 하고 걸어서 다니다 보면 과연 알차게 묵호의 매력을 구석구석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묵호역에서 묵호여행 필수 코스인 농골담길까지 꽤 걸어야 하고 어달 삼거리까지는 택시로 이용했다는 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묵호에서 혹시 자전거 대여가 가능할까 싶어 검색을 해보았는데 숙소에서 빌렸다는 글과 자전거 대여가 안 된다는 글들이 보이는데 그러던 중 나이스! 자전거를 대여해서 묵호 여행을 다녀온 글을 발견합니다. 묵호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직후라는 앱을 설치하면 되고요. 묵호역에 도착해서 근처에 있는 자전거를 앱 지도에서 찾아 이용하면 됩니다. 저도 자전거 대여는 처음 해보는 거라 여행이 2배는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정동진역에 도착했고요. 이제 다음이 묵호입니다. 묵호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묵호역에 도착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KTX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모두 묵호에서 다 내리는 듯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대부분 묵호 여행을 온 것 같은데 더군다나 평일입니다. 정말 묵호가 얼마나 핫한지 실감하는 순간이네요. 묵호역 대합실은 아담한 사이즈였고요. 이제 근처에 있는 자전거를 찾아야겠습니다.
저기 자전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자전거가 아니고 전동 킥보드인데 헬멧이 없네요. 안 되겠습니다. 조금 걷다가 가는 길에 자전거를 찾아야겠습니다. 우선 무코에 오면 반드시 가야 한다는 비탈진 골목마을 농골담길로 향합니다. 여긴 중앙시장이네요. 이곳은 나중에 복귀할 때 와봐야겠습니다. 드디어 자전거를 찾았습니다. 직후에 QR코드만 찍어주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여행 전투력이 상승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얼마 만에 타보는 자전거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자전거 타고 슝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긴 뭐죠? 어린 왕자가 있네요. 여기도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농골담에 들어가는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전거는 여기서 반납하면 되겠군요. 맛집인지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네요.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면 농골담길 바로 나옵니다. 시작부터 오르막입니다. 담벼락에 꽤나 화려한 벽화들이 많습니다. 계속 오르막이지만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색적인 골목 분위기 때문인지 오르막도 즐겁습니다. 근데 이 집은 대여가 가능하군요. 드라마 속에서 보는 듯한 바닷가 마을 언덕에서 한 달 살기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글입니다.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산다? 난 마누라가 최고던데. 무코의 벽화는 실제 옛 무코의 일상과 정치를 담았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더 무코스러운 감성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숨고르기 하면서 아래를 내다보니 펼쳐지는 마을의 풍경입니다. 와, 정말 이색적인 풍경이 아닐 수가 없네요. 산 능선을 따라 빼곡히 자리 잡은 작은 집들과 다양한 지붕의 색깔들도 아기자기합니다. 여기 전망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군요.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니 속이 후련하네요. 근데 이상하게 비탈진 골목을 걸어왔음에도 전혀 힘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골목을 마치 작품을 감상하듯 천천히 구경하면서 걸어 올라와서 그런 걸까요? 어쩌면 우리 삶도 어떤 결과를 이루었을 때만 의미를 두는 것보다 그 과정들을 충분히 즐기고 누리는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나갈 수도 있고 힘들다는 생각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여기가 뷰 맛집 작은 카페 130 랩이군요. 혼자서 아메리카노 한잔하기 좋아 보이는데 아쉽게도 아직 오픈 전이네요.
조금 더 올라가니 MZ 세대들 사이에서 핫한 도넛 가게가 등장합니다. 마치 놀이동산에 온 듯 화려한 컬러가 눈길을 사로잡네요. 어떤 도넛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재밌게 생긴 도넛들, 맛도 좋아 보입니다. 와, 근데 예상치 못한 공간이 나타나네요. 동해 바다가 광활하게 펼쳐진 뷰를 보며 도넛과 커피를 즐길 수가 있군요. 이 동상은 바다에 나간 남편과 아빠를 기다리는 동상이 아닐까요? 작년에 재밌게 본 폭삭 속았수다가 생각나는 동상입니다. 고양이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는 것 같은데 문을 열어주니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달려가 버립니다. 와, 뷰 진짜 미쳤군요. 연인끼리 오시면 이곳에서 햇살 받으며 차 한잔하기 정말 좋을 듯합니다. 농골담길에는 이렇게 화려한 곳도 있지만 구석구석 작고 아담한 감성 돋는 이쁜 카페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벽화들을 감상하다 보면 무코의 감성에 스며드는 듯 합니다. 근데 이건 뭔가요? 아주 독특한 모습의 집이 나옵니다. 작은 소품들로 하나의 작품을 만든 듯 이색적인 소품 가게네요. 정말 빼곡히 다양한 소품들이 많네요. 알겠어. 이 술잔은 예전에 제가 선물 받은 것과 비슷한 술잔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청개구리들이 각자의 삶에 집중하고 있네요. 가게를 나와서 다시 한번 그 집의 분위기를 구경하는데 여기 사장님은 진정 예술을 살아가는 분인 것 같습니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농골담길을 쭉 올라가면 정상에 무코 등대가 나오는데요. 무코 등대로 가는 길에 무코 감성의 풍경들이 자꾸 시선을 붙잡습니다. 무코의 랜드마크, 무코 등대에 도착했습니다. 무코에 왔다면 이 무코 등대는 꼭 봐야죠. 무코항은 1941년도에 개항을 하였는데 등대는 20년이 지난 1963년 6월 8일에 처음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무코항 인근 오징어잡이 어선과 가온 지역에서 채굴한 무연탄 운송 선박에 불빛을 비추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농골담길을 올라오면서 탁 트인 뷰를 많이 봤지만 아마도 무코 등대에서 보는 뷰가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뷰일 듯 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은 도깨비골 해랑 전망대이고요. 도깨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시선을 옮기니 도깨비골 스카이밸리가 나옵니다. 해랑 전망대는 무료이고 스카이밸리는 유료인데요. 스카이밸리 요금은 비싸지는 않지만 높은 전망은 등대에서 봤으니 전 바다를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해랑 전망대로 가볼 생각입니다.
해랑 전망대로 가기 위해선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묵호 등대 카페길을 따라 내려가 봅니다. 주말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한다는 소품샵인 묵호야 선물가게가 보이네요. 평일이라 줄이 없어 구경하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대부 수리 중이라는데 아마도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시기엔 재오픈을 했겠네요. 바로 아래 카페 묵호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드라마틱한 길이 펼쳐집니다. 눈앞에 해랑 전망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데크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됩니다. 도착한 도제비골 해랑 전망대. 이곳은 밤이 되면 무서운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함께 콜라보로 우는 곳인데 그 소리가 꽤나 무섭게 들렸는지 도깨비가 나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제비골이라고 합니다. 진짜 파도가 어마무시하네요. 밤 되면 더 사나운 파도가 밀려올 듯 합니다. 진짜 도깨비 나오겠는데요. 지금 보니 스카이밸리 쪽에서도 내려오는 길이 있나 보네요. 그런데 동네 골목으로 내려오는 게 훨씬 운치 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묵호 여행에서 사진 찍기 핫플인 어달 삼거리로 가려고 하는데요. 마침 여기에도 자전거가 있군요. 어달 삼거리로 출발! 달려가다 보니 알록달록 테트라포트 방파제가 보이는데 가볍게 한번 둘러보고 달려갈게요. 드디어 도착한 어달 삼거리입니다. 어달 삼거리가 인기 있는 이유는 살짝 내리막길인 어달 삼거리의 위쪽에서 사진을 담으면 멀리 묵호 바다가 펼쳐지는 멋진 풍경의 묵호 감성 사진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들 멋진 사진 찍느라고 여념이 없네요. 그냥 지나칠 순 없어 저도 한 장 담았습니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검색해서 찾았는데 돌짜장 확 땡기더라고요. 고민 없이 돌짜장으로 바로 주문. 그런데 주문이 많이 밀려서 주문 취소하고 웨이팅 후 안내받고 다시 주문을 하라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취소 후 기다려봅니다. 이제 주문을 하면 된다고 해서 주문하고 셀프 코너에서 달걀 후라이를 하나 구워줍니다. 빈자리가 좀 있기도 하고 손님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었는데 돌짜장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음식이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았고 회전율이 빠르진 않았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거의 1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네요. 드디어 돌짜장 나왔습니다. 긴 시간 기다린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일단 뷰 좋고 돌짜장 비주얼도 굿입니다. 예, 합격입니다. 아주 맛있네요. 기다림의 보상이 되어줄 만한 맛이었습니다. 돌짜장을 개눈 감추듯 해치웠으니 이제 여유있게 커피 한잔 해야겠죠. 바로 앞에 전망 좋은 투썸이 있긴 한데 묵코까지 와서 브랜드 커피 마시는 것보다 묵코 느낌을 느끼고 싶어 묵코 라떼를 파는 카페로 가볼까 합니다. 가려고 하는 카페가 꽤 거리가 있긴 하지만 오전에 부지런히 자전거로 다녔더니 시간이 꽤 여유 있습니다. 이제부턴 뚜벅이 감성으로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이 30분 정도 걸었더니 도착입니다. 바닷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한결이라는 곳입니다. 3층으로 되어 있는 카페고 전망 하나는 끝내주네요. 이제 느긋하게 카페에서 바다 멍 좀 때리면서 달콤한 시간 좀 가져야겠습니다. 와, 묵코 라떼 엄청 달아 보이네요. 너무 단 건 아닌가 했는데 진짜 엄청 달아요. 어쩌면 소금빵과 궁합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동해 시티 투어 한번 살펴볼까요? 묵코 여행 와서 시티 투어도 할 수 있죠. 단 운행일은 매주 토, 일, 공휴일에만 운행한다는 거. 비용은 5,000원으로 부담스럽지 않네요. 탑승 장소는 묵코역을 비롯하여 13개의 탑승 장소가 있고요. 코스는 범위가 꽤 넓습니다. 1일 동안 운행 시간표에 맞춰 자유롭게 승하차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뚜벅이와 버스를 번갈아 가면서 하이브리드 여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여행이 끝난 게 아니고 가는 길에 몇 군데 더 들릴 예정이지만 묵코 건역 지도를 살펴보니 메인 포인트 위주로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른하게 꾸벅꾸벅 졸 만큼 충분히 꿀타임 가졌으니 이제 다시 뚜벅이 여행 이어가야죠. 아마도 자전거만 타고 다녔으면 조금은 아쉬울 뻔했네요. 뚜벅이로 걸으니 아까 스치듯 지나갔던 곳들을 여유있게 눈으로 담을 수 있어 좋네요. 끝도 없이 이어진 바닷가 해안길 너무 좋습니다. 물론 계속 이어지는 멋진 바다 풍경도 좋지만 길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군데군데 깨끗한 공중 화장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묵코에서 여행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걷다 보니 해랑 전망대까지 왔네요. 2026년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임을 잊지 마세요.
매달아 놓은 생선을 보니 분명 근처에 야옹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여기는 묵호항입니다. 이곳이 묵호 사람들의 생업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겠죠? 오전에 만났던 어린 왕자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꽤 가파른 곳이지만 올라가 봐야겠어요. 와,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파른데요. 올라갈 때 꼭 계단 옆 난간, 잡고 올라가세요. 마치 미술작품 같은 담벼락을 지나면 데크로 된 전망대가 나오고요. 방금 다녀온 묵호항이 정면으로 보이는 뷰입니다. 근데 왔던 길로 내려가면 재미없잖아요. 길이야 통하게 되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을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좁은 골목을 내려가는데 반대편에 오르고 싶은 계단이 또 보이네요. 하지만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참겠습니다.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여기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맛집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파닭김밥. 지금 시간이 어중간한 시간인데 아마도 점심때 오면 줄을 서야 될 듯 합니다. 맛보고 싶지만 돌짜장에 빵과 묵호라떼 아직 소화가 덜 된 듯합니다. 중앙시장을 나와 묵호역으로 가는 길에 인터넷에서 본 잔잔하게라는 북카페가 있네요. 급하게 역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여유있게 왔어요. 시계를 보니 KTX 시간이 꽤 남았습니다. 역에서 유튜브 영상 몇 편 보면서 열차를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대합실에 자리 잡고 앉아서 유튜브 영상 몇 편 보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서울로 복귀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먼 곳까지 와서 정말 알찬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혼자 떠났던 묵호 여행, 마음속에서 잘 숙성될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니 여러분들도 꼭 한번 와보세요. 오늘도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